일단 다 했다고 치는 거야. 그래프 그리기. 자, 근데 이제는 목적이 뭐야? 가장 클 때와 작을 때라는 최대값, 최소값인데 당연히 미치보다 큰 함수면 x에다가 적당히 대입하면 클수록 크겠지. 근데 1보다 작을 때는 반대로 오히려 작은 걸 대입해야 크고 큰 값을 대입할 때 작아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입해야 된다고. 오케이? 네. 1보다 클 땐 그대로야. 최소일 때 최소고 클 때 최대일 때 최대야. x가 최대면 y도 최대. 근데 1보다 작은 미치보다 작으면 x가 오히려 작을 때 y가 커지고 x가 오히려 크면은 y가 작아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대입한 값으로 예측을 하자. 밑을 바라보면서. 자, 근데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저거예요. 두 번째 유형입니다. 얘들아, 보기 문제 2번이 많이 나와요. 얘들아, 보기 문제 2번에서의 주제가 뭐냐면 지수가 복잡할 때. 주제가 뭐냐면 지수가 복잡하다 싶으면 잠깐만. 지수가 복잡한 최대값이에요. 맞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랍니다. 바로 치환하시면 됩니다. 치환법 할 건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얘들아, 지금 문제 보면 1번에서 뭐라고 되냐면 다음 함수의 최초를 구하시오. 자, y는 같다 3에 멀리서 봤을 때 3이야. 근데 지수가 못생겼어. 지수가 변수야. 2차식이야. 뭐라고? 지수가 2차식이야. 네. 그러면 이 녀석이 가장 클 때랑 가장 작을 때를 예측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뭐 하면 되냐면 일단 강제로 식을 변형합시다. 자, y는 같다 3에 네. 지수를 간단히 다듬는 거. 지수를 이걸 네모라고 하는 거예요. 네모. 그러니까 문제를 단순히 만들어 보는 게, 어차피 x를 제곱하고 뭐 4x를 빼고 7을 더한다는 연산은 그렇죠. x에 대한 식이니까 얘를 어떤 정도, 네모 값이라고 한다면 얘를 흔히 말하는 t라고 치환을 한다면, 알파벳 주로 t로 많이 치환하거든. 네. 그러면 얘는 간단한 문제 아니야? 3을 몇 쪽으로 쓸 때 가장 클까요? 작을까요? y 값을 구하는 거니까 치환하면 편리하다는 겁니다. 자, 그 대신에 항상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지수 자리를, 지수에 있는 자리를 치환할 때는 반드시 뭐라고 하더라? 치환하면 범위가 바뀐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다시 한번, 치환하면 범위가 바뀐다. 얘들아, 지금 x가 팔딱팔딱 움직이면 t값도 팔딱팔딱 움직이겠지. 같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배웠을 거예요. 2차식에 치환을 하면 바로 t의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요.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얘들아, 이거 한번 x마다 t를 관찰해 볼게. 그럼 일단 이걸 잠깐 y라고 본다면 y는 2차식? 자, 얘는 표준화해야 되겠지. 2차 함수의 표준화. 바로 자, 2차식 두 개를 묶으면서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면은 계산해 볼게. 얘는 액마이 애제곱 플러스 3꼴이겠지. 왜냐면 여러분들 때 일반형으로 만들 수, 표준을 만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떤 특징을 가졌어? 옆에다가 빨리 그리면 아래로 블록인데 x마다 t 값이야. 근데 얘는 대칭축이 완전 제곱식이 0일 때가 최소값이라고 걸려있잖아. 그래서 얘는 아래로 블록이고 x에다가 2를 대입할 때 3까지 나올 거야. x가 팔딱팔딱 오지. 그때마다 t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설정했고, 따라서 이 상황에서 결국 이 x에 대한 식을 t로 치환하면 t는 부등호 방향이 설정되는 거죠. t는 그래봤자 3 이상이라는 설정이 돼요. 왜냐면 그래프를 빌리면 2차 함수의 모양이고 2차 함수의 원인마다 결과를 보면은 혹시 좀 잘 읽으면 2,3이고 아래로 블록해야 되니까 3보다 이상이 다 맞겠죠. 그게 t의 상태인 거예요. 그죠? 중간 변수 t야. 자, 우리 뭐 하는 문제야 그러면? 따라서 우리는 지수를 치환하고 치환한 식을 옆에다가 계속 계산해보면은 새로운 문제. y는 3의 t제곱이고 괄호 열고 t는 3 이상인 어떤 실수인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입니다. 최대값이랑 최대값 y를 두 번 정도만 구하면 됩니다.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지금 밑이 1보다는 크잖아. 3이잖아. 그럼 증가함수겠지. 3의 t제곱, 어쨌든 3의 블럭이 지수함수. 근데 1보다 큰 증가함수니까 그나마
여기다 3을 대입할 때가 3의 세제곱. 즉 27만큼이 어떤 값이 있고 그럼 얘를 그나마 최소값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네. 그나마 최소인 거지. 그 다음에 최대값은 이건 없다라고 하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불가능해. 무한대거든. 네. 근데 무한대 숫자가 아니라서 최대값이라고 안 봐. 값이 아니야.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없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의 예시는 얘는 2차식을 치환하면 t라는 걸로 치환하면 일단 간단히 만들고 나서 해석해. 근데 t가 뭐였지? 아 얘를 t라고 치환하니까 이 약속을 지키면 식을 정리하면 x마다 t가 2차함수처럼 될 테니까 꼭지점을 기준으로 아래로 블록이고 t가 지금은 3보다 이상이 다 표현되니까 이런 새로운 부호가 나오고 이 안에서 주인공에다가 대입하면은 t를 1, 2, 3, 4 대입하는데 3보다 이상이니까 3부터 대입했어요. 따라서 3일 때 그나마 3의 세제곱 27로서 같을 수 있고 y값이 최종 결론은 y야. t는 중간 변수야. y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y는 없다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왜냐면 t가 무한히 커지니까 이것도 무한히 커지서 없는 거라고 하면 되겠지. 무한되는 숫자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게 첫 번째 예시고 두 번째는 달라. 두 번째. 얘들아 1번 같은 경우는 지수를 치환한다. 오케이? 두 번째는 뭐냐면 식이 못생겼어요. 뭐냐면 자 y는 같다. 4를 x번 곱해. 홀리 마이너스 2배의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3 그리고 마지막에 괄호 열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이보다는 작을 수 있어요. 라는 가정까지 해줬어. 그럼 이 안에서 요거는 최소가 어떻게 나올까? 당연히 이 상태로는 모른다가 올바른 답변이야 얘들아. 몰라. 니네 난 끝값을 대입하면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자 한번 자 이 식을 일단 다시 재배열해볼게. 얘들아 재배열해볼게. 쌤! 첫 번째 거 빼기 두 번째 거 더하기 3이라는 건 얘랑 얘가 닮지 않니? 닮았죠? 닮게 보여야 됩니다. 바로 소인수 분해봤니? 근데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4의 x제곱은 2의 제곱의 x제곱이고 2x제곱 4x제곱이야. 자 그 다음에 빼기 2배의 x 플러스 1제곱은 자 이렇게 자르면 더하게 됐다는 건 곱했다는 소리니까 따라서 얘는 2의 x 플러스 2의 x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인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3이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지수는 곱한다니까 교환 법칙을 쓰면 x제곱을 먼저 한 다음에 제곱해도 말이 되거든요. 제곱의 x지만 x의 제곱으로 봐도 2x번이니까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치? 그 다음 뭐 하면 될까? y는 가만히 두세요. 좌변은 그대로야. 우변만 안 되면 되게 하라. 해변 때 많이 되면 취합시다. 자 반복되는 배열 보입니까? 누가 반복하고 있니? 2의 x제곱 한 세트. 얘를 네모라고 보는 거야. 네모 t. 네모.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2의 x제곱 정도를 잠깐 동안 t로 취하면 어떻게 돼? 자 취환해보자. 취환해볼게. 그럼 t의 제곱이니까 t제곱이죠. 이건 t잖아요. t 곱하기 2 부엉 2t라고 쓰면 2t 더하기 3. 그러면 치환하고 보니까 결국 구조적으로 질소함수 문제가 아니라 이차함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상 내가 x를 t로 바꿔치기 했으면 새로운 이 등식은 주인공이 이제 t로 바뀌었으니까 t에 대한 범위를 써주셔야 돼요. 치환하면 범위가 바뀐다. 자 근데 그럼 옆에다가 한번 써볼게. t가 뭐냐면 2의 x를 t라고 하자. 치환한 거잖아. 근데 지금 x가 x가 8 움직이면서 문제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니까 그러면 어차피 지금 x가 마일과 2 사이니까 밑이 2짜리인 x제곱은 t라고 하면은 밑 7보다 큰 2니까 2짜리니까 작을 때 작고 큰 게 크게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뭐 하면 돼? 2번 정도만 대입하면 2번 정도만 따라서 x자리에 마이를 집어넣은 2의 마이 제곱이 t랑 같을 때가 몇이냐면 계산해보시면 2분의 1과 같으니까 t는 2분의 1 이상의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중간 과정을 잘 기억해야 돼요. 치환한 다음에 범위까지 바꿔줘야 돼. 자, 그 다음에 x가 2라고 치면 치환한 식에서 x가 2를 입혀봐. 그러면 t는 여기다 2를 입혀보세요. 3인가요?
2 맞죠? 자, 2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면 t는 4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조작해서 풀어도 정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그다음 뭐 하자? t가 주어져 있을 때 2차식의 y 값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니까 자 t에 대해서 2차 함수를 그려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화 해볼까요? 해보면 y는 같다 이거 2차식 1차식 묶으면 반의 제곱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t-1 제곱 1 더하고 1 뺐으니까 이거 더하기 아마 2 돼야 될 거야. 자 근데 t는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 냐면 2분의 1부터 4까지인 걸 예상했거든. 자 그러면 빠르게 옆에다가 y는 땡땡식이니까 2차 함수 아래로 블록하게 그린 다음에 최고차항에서 1이니까요. 양수. 네. 자 여기 대칭축자리는 제곱이 0일 때니까 t값이 1일 때라는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제곱이 여기 t 1이겠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제한된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지? 2분의 1보다는 크고요. 4보다는 작으니까 대칭축자리 1보다 2분의 1 작으니까 한 여기가 한 2분의 1 정도 되고 2분의 1부터 4까지 이렇게 자르면 결국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은 t가 팔딱팔딱 움직이면 2분의 1과 4 사이라는 관계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y값인 거잖아. t마다 y값인 거니까 따라서 자 꼭지점일 때 가장 최소겠죠. 2차 함수의 굴곡은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으면 그게 최소값이잖아. y 결과값. 따라서 꼭지점 잡히면 그냥 여기다 1 대입했을 때 2랑 같을 때 따라서 최소값 y는 지금은 2일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최대값이 나오냐면 그 다음 여러분들이 둘 중에 더 높이 올라갈 때 4를 대입할 때 높겠니? 2분의 1 대입 높겠니? 더 멀리 떨어지게 4. 따라서 4를 대입한 정도 4 대입해볼까? 4 빼기 1, 3 4제곱 9 더하기 2 11만큼 y값이 최대가 나온다고. 마지막엔 대입해서 푸는 게 맞지만 그 대입하기 전에 손질 작업을 좀 해야 돼요. 식을 분할한 다음에 치환을 하고 치환하면 범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x에서 t로 바뀌어있는 그 모종의 관계 상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오케이? 네. 연습하면 돼요. 치환하면 범위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예요. 1번은 뭐다? 지수가 도착하면 지수를 치환하면 되고 지수가 아니라 지금 겉에 있는 이 못생긴 지수가 바뀌면 얘는 소인수 분해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간단해진다 라는 그런 흐름을 가지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여기 같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 주 넘겨볼까요? 얘들아 그 88쪽 보면은 대표 문제 보는 게 쉬워요. 왜? 단순한 최대 최소야. 저거는 그냥 치환할 필요도 없어. 왜? 그냥 단순해요. 지수가 1차식이에요. 그리고 지수가 x에 대한 식 하나밖에 없어서 저거는 그냥 밑을 바라보면서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를 판별하시고 나서 양끝값 중에 하나가 최대 최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 문제 1번은 밑이보다 크면은 작은 값을 대입하면 작게 나오고 최소값, 큰 값을 대입하면 가장 큰 최대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 만약에 밑이보다 작은 0과 2 사이 함수가 있으면 그때는 오히려 작은 x를 대입해야 큰 y가 나오고 그 다음에 큰 x를 대입해야 작은 y가 나온다라는 리버스 현상이 일어난다만 이용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아래 있는 문제 풀어보세요. 185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 풀이 과정에서는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지만 그래프 안 그리고 푸시는 게 편리합니다. 지수가 간단한 편이죠. 이 정도면. 이따가 뒤에 볼 2차식 꼴 나오면 복잡해지는데 지금은 그냥 대놓고 고작 평행이동 만으로는 개념이 바뀌지 않아요. 양끝값 중에 하나가 최대입니다. 양끝값 중에 하나가 최소고 기본형을 먼저 보세요. 우리가 본 함수의 가장 기본형은 누구였을 거야. 근데 그래봤자 밀고 밀어도 식이 증가하면 증가고 감소는 감소이기 때문에 거꾸로 해야 될지 그대로 해야 될지 물론 2번은 좀 어렵겠는데 1번만 더 해보시고 2번이 고민해보세요.
지수가 0이 왜 1이에요? 네. 모든 수의 0제곱은 1로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1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185번에 1번은 풀어보시고 2번은 이제 점프해보세요. 2번 하지 마세요. 185번에 2번 하지 마세요. 차라리 여러분들 귀찮으니까. 근데 차라리 187번을 합시다. 발전 문제가 더 쉽네요. 문제번은 185번이랑 187번만 풀어도 발전 좋을 것 같습니다. X바 난리상 2 이하 이때 fx가 a분의 3 x 형태일 때 자, 봅시다. 얘들아, 발전 문제 187번은 문제를 일단 읽어보자. 자, 정의 역, 마일이상 이 이하인 집합이 있어요. 아이들이 약간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fx가 a분의 3의 x. 이거 여러분들 지금 a는 어떤 상수 취급이야. 숫자분의 x제곱이니까 지수가 변수인 함수 맞아요. 지수함수. 지수함수의 최대값이 4가 되도록 하는 모두 양수 a의 곱을 구하시오.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드는 생각! 자, 지금 최대값이 언급돼 있어. 문제에서 최소값도 아니고 최대야. 최대 y값이야. 근데 4가 되었대. 그럼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머릿속에 드는 생각. 지수 함수의 가장 클 때 최대값은 바로 밑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해야 되겠죠.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멀리서 바라봤을 때 밑에 x제곱인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이 만약에 저기에 밑에 있는 숫자 a분의 3이 밑인가요? 그러니까 a분의 3이라는 밑에 이제 x제곱을 장착시킬 건데 지수를 붙일 건데 애초에 밑에 있는 숫자가 자 밑에 있는 이 밑에가 일단 1보다 큰 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냥 긍정적인 숫자. 만약에 여기가 숫자가 1보다 큰 수로 고정이 돼 있다고 치면 1점 작아자가 뭐 2점 작아자가 그러니까 이 숫자가 1보다 크다고 치면 같은 말이 뭐지? a분의 3이 1보다 크다는 건 1차 부등식을 풀면 양변에 a 곱하면 a 곱하면 괜찮아요. a 곱하면 약분되니까 3은 부동호 방향 그대로 1 곱하기 a니까 a. 따라서 만약에 a가 3보다 작다고 치면 그러면 밑에 있는 요만큼은 1보다 큰 수겠죠. 1보다 큰 수로 고정이 돼 있네? 1보다 큰 수의 지수함수는 최대값을 어디라고 해야 돼? 둘 중에 큰 수를 대입할 때로 매칭해야 되니까 최대값 y는 얘랑 얘를 대입할 때 더 크다고 일단 우기긴 해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그때는 a분의 3의 제곱만큼이 최대값일 거 아니야. 만약 그렇게 이 제곱 크다고 치면 어쩔 수 없이 되겠지. 근데 얘를 지수업 줄 쓰면은 아니다. 근데 얘는 나쁘자. 얘가 그 최대값이 있을 텐데 출제자가 준 숫자 4랑 같아야 되겠지. 일단 이 사람의 논리를 따라가면 최대값이 4가 되게 알아. 그러면 그냥 일단 정답으로 치면 큰 값을 대입할 때 크게 나왔다면 요 식을 만족해야 될 거야. 그치? 그치? 이건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곱했더니 4가 되는 무언가. 뭘까요? a분의 3은 같다? 플러스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왜냐면 제곱 사인 건 2밖에 없잖아요. 수학에서. 네. 플마 2? 근데 음수는 그냥 납시다.
2일 때가 응? 그치? 자, 그 다음에 a분의 3이 이거 됐다는 건 a는 몇이야? 뭐 양변 역수한 다음에 a 곱하면 3가 5 되고 나서 a는 분수값이 나올 겁니다. 바로 얼추 2분의 3이죠? 근데 얘는 말이 되나? 네. 말이 되지. 왜 우리가 가정한 미치보다 크다고 쳐야만 이런 정도인데 2분의 3은 충분히 3보다 작은 수니까 지금 아다리가 맞거든요.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하나의 양수에서 1.5 2분의 3. 자 근데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밑에 있는 수 a분의 3짜리가 0과 1 사이 때도 우리 당연히 못하겠지. 양수인데 양수니까 양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1보다 작을 때만 또 조사해보자. 이게 같은 말이 뭐야? a분의 3이보다 작다는 소리는 양변 a 곱하면 3이 작다. a보다. 이런 가정에서 시작을 하면은 자 이런 상태일 땐 얘인 거니까 자 밑7보다 작은 수일 때는 둘 중에 뭘 대입할 때 최대값 나와야 돼? 바로 오히려 작은 거 대입해야 최대값 나오겠죠. 네. 오히려 작은 거. 따라서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이 최대값으로 매치해야 되고 계산해보면 y는 같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세요. a분의 3, 그게 4가 되는 희망이야. 오케이? 네. 그럼 이걸 풀어볼까? 얘들아 a분의 3이 마이너스 1 같은 말이 뭐야? 역수해 주세요가 지수의 음수잖아요. 따라서 역수해 주세요니까 얘는 그냥 3분의 1인 거잖아. 그치? 네. 그게 4랑 같아지기 위한 검산을 해보시면 a가 몇 나와요? 10일 수밖에 없다가 아다리가 같고 실제로 10이 있고 말고서 가정이 좁다서 a는 12짜리거나 또는 2분의 3짜리 둘 중에 하나인데 두 양수의 1을 곱하라고 있으니까 2분의 3 곱하기 12에서 18로 나오는 게 그 문제의 주제였던 거거든요. 오케이?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를 갈라치기 해야 돼. 지성수는 모양이 중요합니다. 이분법적인 생각이죠. 흑백 룰인가요? 제한이면 째예요.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무조건 수학에서 그런 패턴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럼 두 번째 대표 유형 2번입니다. 바로 대표 유형 2번 주제가 뭐냐? 대표 유형 2번은 지수함수 중에서 지수가 2차식일 때예요. 최대 최대값 물어볼 때입니다. 그럼 지수가 2차식이면 바로 뭐 하자? 아까 보이는 저 풍선 치환을 한다고. 무조건 두 글자. 치환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러면 항상 범위도 바꾸는 거 기억하면서 치환을 진행하셔야 돼요. 자, 한번 예제 문제를 본다면 하나만 할게요. 이거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걸로 볼게요. 대표 문제 2번. 2번. 얘들아, y는 같다? 2분의 1에 x제곱 빼기 4x 더하기 2고 단 괄호 열고 x가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이하니 무언가예요. 그냥 무언가 숫자인데 이 식에다가 최대 숫자 좋습니다. 아까처럼 양 끝값을 대입해야지가 혼납니다. 진짜로. 식의 구조가 다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하자? 치환을 빌리자. 이 책에서 치환한다기보다는 일단 저는 치환 안 해도 되지만 나중에 치환 안 하시고 지금은 치환해 보세요. 자, 일단 뭐 할까? x제곱 빼기 4x 플러스 2가 건방져 이 숫자 얘를 네모라고 하자. 즉 일단 t라고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제된 걸 중간에 적으면 뭐가 돼? 얘는 y는 같다 2에 d제곱의 최대수를 구하는 거야. 그치?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얘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t가 뭐였지 생각해봐야 돼. 일단 t는 전 단계가 있어. 치환했을 때의 계산값이야. 자, 그러면 치환하면 범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x가 팔딱팔딱 움직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0과 3까지 팔딱팔딱 움직이면 t값은 어디까지 움직일까? 모르죠. 그려봐야 되겠지. 자, 그래프 그려보자. 이거 표준화 해볼까요? 자, 표준화하면은 2차식은 표준화 홀리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빠르게 좌표평면 그리세요. x마다 t를 그냥 포물선이겠죠. 최고차항의 수리니까 아래로 불러서 그리시고 그 다음에 경계값 여기가 0이 되는 x값을 조사하면 2일 수밖에 없거든. 가산의 숫자 2. 자, 근데 우리는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걸 문제에서 허용했지?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검토하면은 0과 3 사이니까 0과 3 사이를 찾아. 2의 왼쪽에 0이 언제가 있겠지? 0. 3은 이쯤에 있어. 3. 자 그러면 0과 3 사이에서 남는 그 곡선의 굴곡을 따라가면 요만큼이란 말이죠. 요만큼. 자 그러면 자 t가 움직이는 건데 y, x마다 t야. 자 근데 t는 꼭지점일 때가 가장 낮은 어떤 결과값이 있겠지. 따라서 t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냐면 이 그래프상에 가장 낮을 때 2, 몇이냐 1이 보시면 마이너스 2부터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을 때는 x가 0과 3대 중에 0을 대입해 더 높이 올라가니까 이 0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0 빼기 2 마이너스 2에 좀 4 빼기니까 2 그래서 t 값의 부등호방이 결정이 돼요. 따라서 옆에다가 잠깐 그리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아까 겉함수 사실 합성함수 된 건데 자 y는 2분의 1의 t제곱이라는 t가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t까지 표현 가능해. 그래서 이제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둘 다 구해야 되는데 자 우리 지금 밑에 있는 함수가 뭐야? 밑이 뭐야? 2분의 1이니까 1보다 작은 밑이야. 네. 1보다 작은 밑.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거꾸로 작은 t를 대입할 때가 전체가 커지고요. 얘가 작을수록 전체가 커진 거고 얘가 클수록 얘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밑보다 작으니까 거꾸로 대입해야 된다.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대1 대입하면 최대값일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밑에 보시면 2분의 1의 y제곱은 제곱도 하고 역수하는 거니까 4만 컷으로서 최대가 나오고 t자리에 둘 중에 얘를 이제 대입하면은 2분의 1의 제곱, 즉 4분의 1만큼이 최소값이라고 해석까지 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지금 밑이 부정적인 숫자 0.5니까 1보다 작은 수예요. 그래서 치환하고 나서 수 대입할 때 거꾸로 대입해야 돼요. 오케이? 그런 내용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아래에 있는 188번의 문제를 해보세요. 치환을 한다. 지수를 치환해. 치환하고 나서 어떤 느끼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 바뀌어야 돼. 뭔가 바뀌어야 돼. 188번에 두 문제 보세요. 1번이고. 치환하면 범위가 바뀝니까? 중간 변수 t를 구하고 그 t를 마지막까지 대입해야 돼. 원래 함수 그 우리가 처음에 치환했던 그 식에다가
좋아요. 대표 문제 일단 1번만 풀어주면 2번은 집에 해보세요. 자, 1번은 정답은 9가 나온다고 하네요. 대문자 n과 소문자 n이 각각 몇 나오죠? -3. 각각. 아, 일단은 뭐 해볼게요. 자, 일단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자,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내가 어떻게 알아? 식을 변형해봐야 압니다. 자, 해보자. 자, 뭐 할까? 지수가 복잡하게 생겼어.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3을 갖다 일단 t라고 주자. 자, 그 다음에 t로 준 다음에 이 식에 얘가 뭐였냐면 여기다가 변형을 해서 우리는 y는 3에 t 제곱승의 문제를 푸는 문제야. 간단한 문제인 거지. 자, 근데 항상 t에 대한 새로운 부등호가 잡혀야 되고 얘 자꾸 빈칸을 보시면 돼. 빈칸. 이거 찾아야 돼. 나도 몰라. 해보자. 자, 이제 잠깐 동안 t가 뭐였냐면 밑단계. 자, t와 단식을 보면은 x 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 t라고 했다는 것은 같아야 되잖아. 같아야 되니까. 왜요? 많은 t를 감사합니다. 자, 이 식의 최소를 알려면 t의 팔딱팔딱 움직이는 ttttt xxtt. 자, 그러면 이걸 2차 함수 그리기를 통해서 한번 잠깐 동안 얘를 표준화하면은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면 빠르게 펼수 있지?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빼기 -7이요. 그쵸? t랑 같아야 된다는 소리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부터 자, 얘를 t에 대한 2차 함수를 그리면 물론 여러분들이 x축인 거고 여기가 t축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y축만 t축인데 원인마다 결과 얘를 빠르게 그리면 꼭지점의 위치를 먼저 찍고 2, 7 꼭지점을 찍고 최고치 한 개 그리니까 얘를 그리면 아래로 블록한 느낌으로 그리면 되는데 자, 근데 x는 지금 제한이 되어 있어. 한정되어 있죠. -2, 4이 4까지. 여러분들 이 그림에다가 -2랑 4를 칼로 이렇게 툭 자르면 돼요. 꼭지점 2로부터 숫자, 얘는 2 자리야, 2. 자, 이 자리로부터 -2는 대충 -2 자리. 남은 4 자리가 간격적으로 봤을 때 -2가 더 멀리 있잖아. 꼭지점 그 대칭축으로 따라서 지금은 그래프의 간격이 요런 느낌으로 남을 거라고 나이키 모양, 나이키죠. 이런 굴곡이 있을 거라고. 자, 근데 우리는 그때의 TTT Y좌표, TTT, T좌표를 보면은 결국 꼭지점일 때랑 양끝 값 중에 왼쪽 값이 T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펴준다는 거 T. 그럼 최소값이랑 최대값을 구해보자. 최소값은 꼭지점일 때니까 마침부터인 것에 따라서 -7부터 물결. 자, 여기는 그냥 마사를 대입한 정도. 여기다가 마사 집어넣으시면 마사 2 빼기 2 마력의 제곱 36 빼기 7 32. 29. 너무 드럽다 진짜. 좋아요. 29. 따라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가 된 건데 얘는 -7부터 29까지 움직일 수 있는 t 문제인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극단적일 때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자, 지금은 위치 1보다 크니까 감소합니다 하면서 1보다 큰 밑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지수가 클수록 문제도 크니까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거 대입할 때 잘 봐서 최소값은 요만큼 t에다가 -7을 대입한 정도일 때고 그 다음에 또 다른 y값 둘 중에 얘를 대입할 때가 더 크겠죠. 엄청 크네. 3에 맞아 이거? 아니죠. 9가 아니라 9. 29가 아니라 9 같은데. 진짜로 내가 하던 그 이상용. 저거 -2 넣으면 16 빼기 7이 9 아니에요? 살짝의 미스테이크로 이해해주세요. 네. 오케이? 네. 좋아요. 신뢰, 저 믿으세요. 저도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대입할 때가 더 크다. 그래서 얘가 최대. 그래서 최대값을 라지 n, 대문자 n, 최소값을 소문자 n이라고 하자고 문제 적혀 있으니까 하자.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하면 3의 9제곱에서 3의 막7제곱을 곱한다는 건 n 곱하기 1인데 지들끼리 더해지니까 3의 제곱. 9만큼 나온다는 게 이제 주제였던 겁니다. 오케이? 네. 최대 최소값.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뒤쪽 보시면 이거 여러분들 읽고 해보세요. 네. 그 대표 유형 3번은 뭐냐면 치환하는 건 똑같아. 근데 아까보단 더 쉬워요. 왜냐면 차라리 얘가 2차식이 더 어려워. 쌤은 내 기술상
지수가 복잡한 게 치환하고 나서 내가 뭐 했지? 이렇게 하는 걸 기억하면서 연쇄적으로 해야 되거든? 연쇄적으로. 근데 유형 3번 여러분들이 치환하고 나서 그냥 간단하게 범위 엮으면 문제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복되는 배열이 있을 때, 반복되는 배열이 보이면 치환하면은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포인트 분해가 쓰일 겁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저거 한번 해보시고 마크기능이 3번, 즉 90쪽은 192번 풀어보시고 결심은 192번, 193번까지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주로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의 최대 최소 이런 것들을 공부해봤고 여러분들 아마 목요일까지 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로그함수 파트인데 목요일에 나갈 거고 그럼 여러분 넘겨보시면 책의 뜨기 그 119쪽 보시면 119쪽 마플 교과서는 조금 뒤로 가야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119쪽에 베이직 문제들이 있죠. 로그함수 말고 지수함수까지만 풀으시면 되겠네요. 문제 몇 개 없습니다. 236, 237, 238, 239번 풀어보시고 로그 등장하는 게 더 많네요. 네. 247번에 1번도 한번 풀어보실 수 있어요. 저걸 지수함수만의 문제를 풀 수 있고 로그가 등장하는 짬뽕된 문제들은 일단 걸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베이직 문제 중에서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거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노말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노말 256번에 있죠. 256번 치환하면 범위가 바뀐다 됐으면 최대조소값 구할 수 있습니다. 256번 해보시고 257번도 그리고 258번 3면을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나머지는 다 여기 이렇게 소개해드린 내용이라서 이셔도 됩니다.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이제 확인유제, 분해문제, 발표문제는 다 한번 풀어보세요. 한 번에 안 풀리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여러 번 보면서 나중에 풀겠다 하셔도 되지만 일단 도전해보고 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배운 것들. 좋습니다. 복습도 많이 하세요. 복습. 네. 여기까지는 그러면 다음 목요일에 보겠습니다. 목요일날은 좀 고정 테스트 볼게요. 확률이랑 하겠습니다.